오늘은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지상파 방송국에 마실 나오듯이 슬렁슬렁 걸어 들어오시는 항상, 강신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게시판에서 말이죠. 제가 평소 사실은 게시판을 잘 안 봅니다. 제가 하는 방송도 안 듣고, 그리고, 제 게시판도 안 들여다보고 트위터도 안 하고 그리고 귀찮아하거든요 그런 거.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게시판 한번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각 게스트들의 인기를 측정해 보려고. 경합이 대단합니다 지금. 그 중에서 이 강신주 무료 박사님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여심 폭발. 저희가 발가락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발가락마저 섹시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 발가락이 섹시하다는 혹시 본인이 여동생의 아이디로 남기신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슬슬 가족이나 제자를 풀어야 될 때가 온 거. 뭐 네. 이런 문구들, 뭐 안달과 설렘, 방송을 기다리며 고개 숙인 모습마저 점점점. 고개를 들고 찍으십시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책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위안하고 있습니다. 예. 위안하고 있는데, 그리고 책을 준다고 해놓고 정말로 주는 거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책 드리는 분 성함도 오늘 발표하려고 그래요. 최초로. 대전의 이재은 씨, 서울의 정문숙 씨, 그리고 경기도의 김현철 씨. 저희 월요일 선생님이 김현철인데 제가 보기엔 이건 이분이 변장을 하고 자기가 받아보려고. 혹시 아직도 주변에서 본인의 이 인기를 못 느끼고 계십니까? 별로 별 차이 없는데요. 별 차이? 원래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별 차이는 없고 물어봐요. 김호진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죠, 잘. 네, 뭐라고 해주십니까? 좋은 얘기 해주죠, 뭐. 좋은 얘기. 뭐라고 좋다고 해주시죠? 좋다고 아주. 좋은 분이라고. 방송 끝날 점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러면,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사연, 이분은 익명을, 완전한 익명을 요구하신 분입니다. 저는 20대 중후반의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어머니의 바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는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고생이 많았지만 저를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여동생과 어머니에게 술김에 위협을 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동생과 제가 셋이 함께 뭉치고 아버지를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의 매일 다툽니다. 돈도 없는데 왜 술을 먹고 다니냐고 어머니가 화를 내면 원래 불같은 성격인 아버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어머니도 자신의 인생을 즐겨야겠다며 동창 모임이나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더니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안 마시던 술도 마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 어머니가 다른 남자랑 단둘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동창 모임이 있다고 가서는 생전 처음으로 외박도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저희 MBC의 성우나 리포터가 아니고요. 이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김빈나 PD였습니다. 왜냐하면 리포터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와가지고 다급하게. 목소리 어떠십니까? 계속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은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지금 얼굴을 가리고 그럼요. 있는데. 어차피 재장여권도 안 좋은데. 재장여권. 싸게. 저기 PD 1인, 작가 1인, 그렇죠. 진행자 1인, 게스트 1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붓하게. 자, 그러면 이 심각한 사연입니다. 이 드라마의 단골 주제에 가깝죠. 네. 그런데 이제 요 사연은 조금 다른 것이 자식이 보냈다는 점.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고 또 그리고 알코올릭.
나이인데 그동안 계속 고생하셨다 어머니가.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자식들이 다 어머님 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어느 순간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동창 모임 같은 데도 나가시다가 누군가를 만난 것 같다 이거죠. 요 사연은 본 사연보다 좀 줄인 거예요 저희가. 예. 그런데 이제 본 출약 전에 원 사연을 보면 이제는 이혼해야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어머님이요? 네, 어머님이 그리고 또 이 사연을 주신 아들입니다. 아들은 그게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가족의 화목을 되찾고 싶다 하는 마음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태라고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대해야 하는가 이런 아들의 고민입니다. 갈등하고 있는 거죠. 예. 한 사람의 여자로서 어머님도 행복한 삶을 사실 권리가 있다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식으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런 건. 일단은 당혹스러운 건 사실인데 사연을 이야기하신 분의 나이가 꽤 있거든요. 네. 사실 여기 사연의 기본적인 어떤 연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청소년이 보냈다면 제가 납득이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질투에 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소위 말하는 그 웨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아니,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질투냐면, 일단은 아버지한테 폭력을 많이 당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시절을 보냈잖아요. 어머님이. 예. 자기 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폭력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들도. 예. 어머니랑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서 사실 어머니가 보호자인 거죠. 그리고 피해자 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고, 근데 그 어머니가 행복하게 나가 버린다라는 거. 아. 같이 애정을 나누고 있었다면 나가보는 거에 대한 그게 진짜 바람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아니면 일단은 이게 의처증과 달리 의무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좀 느낌이 들어요. 어머님한테 한편으로는 동지적 연대감도 좀 느끼고 예. 그리고 의지도 하고 예. 또 연민도 느끼고 하다가 예. 이 피해자 그룹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군요. 지금.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건데 심리적으로는 나 혼자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어머니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가족이라고 이렇게 화목을 되찾자라고 하지만 아버지랑 화목하다라는 그런 차원의 화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언뜻 우리끼리 잘 얘기했지만 살자. 우리끼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 아버지의 역할의 자리에 지금 이 사연을 얘기해 주셨던 분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심리적으로 뭐랄까요? 심리적으로 가장 역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에게 의지할 만한 남자의 역할. 예. 그런 역할을 쭉 해왔던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보호자이면서 막 너무나 복잡한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언뜻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이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있다. 네. 이럴 때는 아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로 돌아갔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나가려고 딱 하니까 갑자기 마치 부인인 것처럼 막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면은 한 20대 후반, 30대 초에 어떻든 자식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다른 남자나 여자랑 갈 때 보면 약간 좀 쿨한 사람들은 웃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나이가 이제 자기도 결혼을 해보고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예.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전에 한 사람의 남자, 여자이고 예. 그들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예. 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아버지의 여자 문제자 어머니의 남자 문제거든요.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여성이 이제 아버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문제고. 예. 거꾸로 이제 한때 사랑하고 결혼했던 남자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여자의 문제고. 예.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수 있는 나이인데. 그렇죠. 그렇게 못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를 보면 어머니는 아버지랑 헤어져야 되지만 자기와는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아들의 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헤어진다라는 건 용서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랑 헤어져도 이 제보하시는 분, 자기 사연 고민을 얘기하신 이분은 어머니랑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다른 남자랑 있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기가 배제되는 거죠. 배제된다라는 느낌.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얘기해 보면은 가족이 이제 아버님을 통해서부터 다 상처를 물려받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 문제인 거죠. 아버님도 문제고 어머님도 문제고 지금 제보하시는 분마저도 그 어떤 그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뭐 패턴이 지금 반복되면서 상처가 상처를 낳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근데 아까 이제 언뜻 얘기했잖아요. 성장한다라는 거에 정확한 거는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닌 그 나이 또래 맞는 중년의 한 여성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아들이나 딸들도 어머니가 제대로 성장한 아들과 딸을 대하려면 아들과 딸이 아닌 그냥 그 사람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역할 모델이 어떤 사람 있잖아요. 세 사람이 지금 최소한 있고 뭐 어머니가 사귀는 사람 네 사람까지 등장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아서 뭐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렇죠. 어머니의 역할 이렇게 보지 말고 사실은 뭐 어머님이 만나는 사람도 사실 나이가 좀 지긋하실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좀 이 사연을 얘기하신 분이 이 관계에서 좀 끊어져야 된다. 좀 어른처럼 빠져나와야 된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부모도 당연히 한 사람의 남자고 여자고 각자 추구할 권리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런 독립된 개개인들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힘들죠. 가족으로 다 뭉거뜨려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족 일종의 역할극이 돼 있잖아요. 역할극이 되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음. 자식 역할 잘하면 가족이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어떤 신호가 있는데 사실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각자 행복해지고 그게 합쳐져서 이로써 가족이 행복해지는 건데 지금은 역할극 속에 있는 거다. 저는 이제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맞는 시각인가요? 어떤 태도가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꼭 그러니까 어머님을 말려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을 축하해드려야겠다거나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을 못 내리는 상태인 겁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정리를 딱 하면 어머니를 어머니로도 보고 아내로도 보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랑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싫으신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힘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상태로 행동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 오히려 좋은 게 이분이 너무 섣부르게 결정해서 예를 들면 어머니니까 행복해야 되라고 밀면 나중에 어머니 만나면 계속 프레스 걸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리고 내지는 못 가게 하더라도 자기 죄책감이에요. 내가 아빠랑 똑같은 역할을 했구나. 불행하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어머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기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으면 그냥 딜레마에 계세요. 어디 하나를 결정하는 건 이 딜레마 상태에서는 하나 포기한 게 계속 이분한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정신없이 진도가 나가셨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 딜레마에 어정쩡한 딜레마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사람들 자꾸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선택하면 안 돼요. 때때로는 딜레마는 해소될 때까지 가만히 머무는 용기가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하나 엄한 데 선택하면 그 안 간 데가 계속 평생 남잖아요. 후회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분은 그 어머님이 이렇게 진도가 나가실 때까지 계속 사연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후에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다시 새로운 사연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어머님이 하신다는데요? 아니면 어머님이 그냥 사신다는데요? 우리랑? 그럴 때 다시 이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딜레마에 있다라는 건 어느 하나를 결정을 안 한다라는 거고 어머님도 나중에 행복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연 보내신 분들도 그걸 잘 견뎌내면 어른으로 독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딜레마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어른이거든요. 누가 이거 뭐 A냐 B냐 고르는 거는 어린애도 해요. 근데 그거를 어디를 선택해도 찜찜한 걸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끌고 가고 견뎌내보는 거, 이 과정에서 이제 20대 중후반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조금만 더 견디면 어머니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도 들고 좀 정리될 거예요. 이거 굉장히 멋진 이야기네요. 저의 평소 지로는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리스크나 비용을 감당하는 게 어른이라고 해왔는데 또 철학 박사님께서 둘 다 선택하지 않고 그 갈등을 스스로 담고 유지하는 힘,
그것도 어른만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어른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는 괜찮았어요? 건, 네. 하나를 선택하는 건 네. 낭만적이고 멋지긴 한데 후회 안 하면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 괜찮아요. 후회 그렇죠. 안 하면. 그렇죠. 후회 안 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아니면은 후회가 될 것 같으면 이걸 견디는 것도 낫고 제일 멍청한 게 A와 B 중에서 A를 결정을 해서 B를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건 선택도 아니에요. 선택도 아니죠, 사실은. 네. 선택되어진 거지.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정직한 게 지금 이 상태도 선택이거든요. 딜레마가 있는데 딜레마에 머물겠다라는 것도 선택이고 하나의 관점이네요. 성숙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약간 농담 삼아 그랬지만 어머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스트레스 받치면 이렇게 사연 뭐 2% 말고도 5만 대 다 보내고 보는 거죠. 뭐 그 방송 나오나 안 나오나 들어도 보고 이러다 보면 어머님은 진도 나가고 상황은 변하고 자기도 좀 변해지고 이럴 거예요.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거기 더해서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처음 얘기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두 남녀 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사실은, 내 부모니까 이혼하면 안 되라거나, 내 부모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거나 하는 건, 물론 그 관계를 안타까워할 수는 있는데, 내 부모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은 월권인 거죠. 월권이죠. 배경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그러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얘기했다면 저로서는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라라고 말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어머니께 그냥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이죠.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어머니 일에 하라라든가 하지 말라든가 개입하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문제고 견디셔야 돼요. 어머님이 그냥 뭐 새로 애인 만난다는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 좋은 면이 있겠다고 생각했냐면 어머님도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어머님한테 자식들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님이 제일 좋은 걸 선택하시라까지 말해주는 건 어머니 입장에서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는 면이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들으면 자식들 신경 쓰지 말고가 걸리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돼요. 어머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럴 때 어머니가 갑자기 한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로 다시 컴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있네요. 이거는 개입 안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근데 어떤 어머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잘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이 이상의 방법은 없어. 없을걸요. 네, 네, 이 이상의 없어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님이 신경 너무 많이 쓰신다 싶으면 좀 말씀드리고 그냥 혼자서 잘하고 계시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이 이상은 없고요. 딴 데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풀리시면 계속 여기다가 카피 페이스트 해주세요. 저희가 그럼 가끔씩 그분 또 오셨네 이렇게 코멘트하면서 신경 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기 전에 예. 오늘 하나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셨나요? 김호준 어떤 사람이야 하길래. 대답에 따라서 게스트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결정됩니다. 일단은 뭐 그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사람들은 이 학계에도 있어가고 이랬는데 원숭이처럼 남 흉내내는 사람도 아주 싫어하거든요. 원숭이. 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저 김호준 씨는 훌륭한 분이에요.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예. 노벨 무슨 상이요? 노벨 맘대로 상이요? 어쨌든 좋은 분이에요. 나중에 저기 뭐 직접 뭐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개성이 많아서 개성 있는 사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랑은 대화할 수 있고 흉내내는 사람들이랑 대화하기 힘든데. 네. 강신주 무려 박사님은요 굉장히 섹시하시고요. 남사스러우니까 그만하죠. 예. 서로 표준은 남새스럽다. 남새스럽다. 남새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